무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이죠. 또 저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엔 킹캉 트레이더 생일이어서 같이 좀 장도 그렇고 셋이 술 먹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요즘 술 먹기도 좀 그래요, 그죠? 장도 안 좋으면 사람들 만나서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코로나 때문에 좀 그렇죠, 살짝. 어디 사람 많은데 가기도 그렇고. 어쨌든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을 일단 좀 짚고 넘어가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900포인트를 깼고 1898포인트까지 찍었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00포인트를 깨고 마감이 됐는데, 일단 코스닥은 조금,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많이 빠졌어요. 왜냐면 저번에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 저점 부근이 이제 189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금 다 빠졌거든요, 코스피는. 근데 작년 8월 코스닥 저점은 540포인트였는데 아직 595포인트에 있습니다. 595포인트에 있어서, 그러니까 코스피에 비해 코스닥이 조금 덜 빠진 상황인데, 지금 시장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유럽이 아까 한 2.5%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다시 1.1%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은 계속 마이너스 2%대 빠지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보다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엔 이제 조금씩 좀 분할을 잡아도 조금 이제 위치가 안전하다고 좀 느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코스피 쪽이 오히려 외국인들의 이탈이 더 강하지만, 사실 코스피가 외국인 이탈이 강한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포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코스피 쪽이 크고, 만약에 먼저 주식을 팔게 되더라도 코스피 쪽부터 덜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금적으로, 그래서 코스피 쪽에 매도가 많이 찍히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일단 코스피는 지금 이제 차트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조금 많이 뺐어요. 지금 여기가 2250포인트였는데 1900포인트면 350포인트를 뺀 거거든요. 지금 350포인트면 현재 이제 1900에서 다시 2250까지 올리려면 거의 20% 가까이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시를 다시 20% 가까이 지금부터 내일부터 올려야 전에 만들었던 고점 부근에 오는 거예요. 이제 20%. 코스피 지수 자체가 20%,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리고 코스닥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한 100포인트니까 한 16%, 7% 비슷하게 빠지긴 했는데, 차트적으로 코스피보다 확실히 덜 빠졌죠. 이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증시를 보고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이래저래 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몇 번 무료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집값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잡으려고 하고 규제도 계속 내놓고, 그러니까 집값도 그렇고 저희도 증시 계속 빠지고 있죠. 요즘 지지도가 좋을 수가 없죠.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똑같이 했다고 했을 때 부동산값 계속 올라가고, 만약에 증시도 만약에 계속 좋았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고 뭐고 신경 많이 안 썼을 겁니다. 당연한 거다. 코로나를 어떻게 막냐? 중국에서 넘어온 거를 이 정도면 대응 잘하는 거다. 그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사람들.
근데 뭐 여지 없죠. 시장도 안 좋고 부동산도 잡으려고 하고 부동산도 뭐 요즘 뭐 올라가고 있는 건 올라가지만 이제 전체적인 걸 이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 또는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지금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뭐 세금은 계속 걷고 뭐 살기 팍팍합니다. 어쨌든 뭐 이제 쓸데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래서 지금 증시를 어쨌든 지금 차트적으로 접근하면 코스피는 사실 지금부터 조금 끌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안 사고 있지만 코스피는 이제부터 잡아도 좀 먹을만 하겠다. 충분히 1900에 때리고 그러니까 지금 1900포인트 근처에서 한번 때리고 시장이 더 빠지면 뭐 1800까지 1800에서 한번 더 때리던 지금 잡기에 충분히 잡아볼만 하다고 코스피는 느껴지고 코스닥은 사실 조금 좀 떠 있는 느낌이죠. 근데 이제 요 정도 깨고 내려갔고 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당장 바로 밑에가 580인데 지금 500, 600포인트 깬 상황에서 580 이거는 뭐 크게 제가 볼 때 중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밀 거면 더 밀고 540 근처까지 밀던지 하고 올릴 거면 뭐 580 이런 거 붙이는 거 없이 대충 좀 급하게 올려주든지 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애매해요 코스닥은. 근데 코스피는 지금 끌립니다. 조금 종목들을 삼성전자나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볼까요 그럼? 삼성전자를 보시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52,000원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하루에 마이너스 4.5%씩 빠지고 이게 좀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죠. 저희가 무료 방송을 기억하시겠지만 여기에서 몇 번 한 것 같아요. 한 두 번 정도 올라갈 때도 그렇고 한 저쪽에서 움직일 때 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 52,000원까지 빠졌지만 여기가 아니라 전고점 57,000원 부근 삼성전자가 더 가기 위해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라도 57,000원에서는 비벼야 된다. 지금 6만 원 이상은 좀 위치도 높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57,000원 부근 전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액면 분할하기 전에 만들었던 고점 부근 이 정도에서 충분히 지지를 받아주고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여주는 게 더 좋다. 횡보하다가 한 번 더 올리는 게. 근데 이제 그 57,000원 구간도 깼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그 다음 지지선을 보자면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한번 매수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 떠나서 삼성전자 차트만 보면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도 전에 조금 이제 현재 삼성전자 위치도 매수할 만해요. 그게 코스피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도 매수할 만하고 더 빠지면 삼성전자는 한 이 정도에서 2차 매수하겠죠. 한 이 정도? 한 5만 원 정도. 49,700원 뭐 5만 원 근처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잡고 삼성전자는 그리고 한 이 정도. 여기 뭐 겹치는 구간이 많죠. 차트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구간이죠. 46,000원 정도 46,700원 정도 이렇게 잡으면 만약에 이 단가대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52,800원 49,700원 46,700원 평단이 49,7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 정도 잡으면 평단이 49,700원 나오는데 49,700원이면 매력적인 위치죠. 여기서 뭐 비중 10% 갖고 있다고 뭐 그렇게 겁나지 않죠. 세 번을 뭐 3%씩 때리던 비중을 뭐 15%씩 5%씩 때려서 15% 잡고 있던 만약에 삼성전자를 49,700원에 그 정도 비중 들고 있는 건 제가 볼 때 위험하지 않다고 봐요. 더 빠지면 더 사면 되니까 삼성전자는 뭐 45,000원 한 번 더 잡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위치도 조금 매력적입니다. 지금 전에 이제 그 작년 2019년 8월 달에 이제 그 애국 테마죠. 그때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막 붕붕 날아갈 때 저때 이제 중국과 미국의 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빠졌을 때가 1890포인트. 지금 다 떨어졌어요. 코스피는 그때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그때 540까지 떨궜는데 아직 코스닥은 595포인트. 540까지면 55포인트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거의 뭐 9% 정도 됩니다. 9%. 그럼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9% 빠진다. 9% 정도 빠지면 개별 종목들은 한 15%에서 20%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차트적인 걸로만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540 근처까지 빠진다면 뭐 내 종목이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떠나서 한 18%, 15%에서 20% 정도 빠지는데 이제 그 저희가 방에서 같이 하락장을 몇 번 경험했죠. 지금 이 방을 처음에 레드메이트라는 방을 만들었을 때가 2018년 8월인가요? 2018년 8월이었나? 그러니까 이때 이제 저희가 처음 만난 거죠. 이 정도 때.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제 요거 빠진 거. 요거 조금 있다가 바로 빠졌죠. 여기까지. 이때가 2018년 10월 폭락장. 한 달 기준으로는 최근 10년 이내에 가장 많이 빠졌을 때죠. 저 때가 그러니까 임팩트는 가장 강했습니다. 저때 시장이 임팩트적으로는 가장 강했고 그 다음 시장은 이제 요렇게 빠지고 또 올라간 척 하다가 쭉 빠지고 요것도 이건데 이때가 훨씬 힘들었죠. 이때가 이거 훨씬 힘들었습니다. 시장이. 여러분들도 저때 둘 다 시장을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분명히 2018년 10월장 이때는 좀 많이 무서웠어요. 이때 시장을 겪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뭐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시장이 빠지니까 이거 조금 이상하다. 응? 이거 정말 이상하다 했었는데 뭐 자고 일어나면 막 좀 많이 빠져 있고. 근데 저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빠졌죠. 조금 그러니까 단기까지는 아니어도 한 달 동안 그냥 훅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냥 반등이 조금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오히려 조금 시장이 편했어요. 갈놈들도 좀 빠진 다음에 뭐 다 많이 올라갔고 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무료방이었으니까 무료방에 있는 종목들도 뭐 추가 매수하면서 쉽게 다 팔고. 근데 이제 힘들었던 게 이제 이때예요. 이제 작년 뭐 한 6월부터 쭉쭉 빠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때는 저 앞쪽보다 기간도 길고 시장이 더 이제 불안했던 상황인데 중요한 건 제가 최근에 계속 무료방에도 시황을 잡아주면서 말씀드리는 게 신용 잔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때 코스피도 폭락하고 이때도 코스피 폭락하고 지금도 코스피 폭락하고 있고 코스닥도 폭락. 2018년 10월 폭락장, 2019년 뭐 8월 여름 때 폭락장, 지금 빠지고 있는 거. 근데 조금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충분하게 하락폭이 진행된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차트적으로 이제 선을 보면 코스피는 전에 빠졌던 그 하락 파동만큼 지금 충분히 많이 빠진 그 하락 파동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어떠세요? 이 차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위가 코스피고 아래가 코스닥인데 코스피의 이 원 3개, 폭락장 3개, 노란 걸 보고 이 하락 파동이랑 코스닥 이제 3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동 보시면 어떠세요? 코스닥은 조금 좀 파동이 작다고 느껴지죠. 확실히.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스닥이 잘 버틴다. 딱 이 느낌인데 신용 잔고가 사실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수급도 그렇고 수급을 보시면 오늘도
개인 투자자만 1조 4천억을 매수하고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6,800억 매도, 코스닥에서 2,600억 매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3천억 매도인데 지금 신용잔고가 안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월 4일 날 처음 이제 10조를 깼죠. 신용잔고 10조대에서 3월 4일 날 이제 10조를 깨고 9조 9천억, 9조 9,400억이 됐는데 또 올라갑니다 신용잔고가. 그래서 지금 아직 3월 10일 거랑 3월 11일 건 나와야 되는데 10조가 다시 넘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빚내서 주식을 더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때 시장 빠질 때, 이 두 번의 시장이 빠질 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잔고가 2조에서 3조 정도 털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앞쪽에 저 두 번 빠질 때는 급하게 뺐던 뭐 조금 길게 뺐던 어쨌든 신용 잔고를 2조에서 3조 정도 털고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빠지는 동안 신용 잔고가 하나도 안 털렸어요 지금. 아예 안 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정도가 빠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시장에서 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규제로 부동산 투자가 조금 뭐 갭 투자도 힘들고 이래저래 발라먹을 게 많았던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문정부의 강력한 규제 같은 걸로 조금 이제 힘들어지면서 마침 많이 빠진 한국 증시에 부동산에 큰 손들이 들어온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큰 손들이 운용하는 그 자금의 규모가 뭐 1000조에서 1500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0조에서 1500조면 사실 뭐 감당이 안 되는 돈이죠. 지금 뭐 외국인들이 최근에 무섭게 한 달, 두 달 동안 팔아서 무서운 게 9조, 8조. 이것도 지금 뭐 말이 안 된다 하는 게 8조, 9조, 10조가 안 되죠. 외국인들 파는 게. 근데 만약에 정말 개인들의 큰손 자금이 뭐 1000조 정도 다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 절반 아니면 4분의 1 정도만 들어와도 250조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조, 100조, 100조에서 200조 정도만 들어와도 지금 뭐 외국인들이 던지는 거 다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렇다. 어느 정도는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그 신용이 안 털리는 부분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무섭게 잡아주는 그 흐름들이 만약 그 큰 손들이 들어오는 거라면 또 저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시장의 흐름으로 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코로나가 터지고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강력 규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은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주식을 어쨌든 했을 땐 뭐 이번이 특별한 경우일지라도 개인들이 이겼던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크게. 근데 분명히 최바닥에서는 개인들이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때가 있다가도 개인들이 바닥에서 엄청 잡아주고 약간 그러니까 무릎 정도에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또 적극적으로 들어와주면서 시장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경우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어쨌든 이 작년 2018년 10월 2018년의 10월 폭락장과 2018년 7월에서 8월 폭락장 현재 폭락장 지금 코스피는 거의 비슷한 파동이 나왔는데 코스닥은 거의 절반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절반. 그러니까 더 빠지면 파동적으로만 보면 540이 아니라 500에서 520 정도가 파동적으로 맞아요. 코스닥은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코스피는 조금 안전하다. 저 정도면 많이 뺐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코스닥은 아직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지금 흐름은 이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때 빠질 때 어쨌든 다 앞쪽에서는 신용 잔고가 2, 3조 정도 털고 반등이 시원시원하게 나왔고 지금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신용 잔고가 늘고 있다. 2조에서 3조가 아니라 지금 뭐 1조도 안 털리고 있고 오히려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 추세라
분명히 현금 비중이 얼마가 있으시던 좀 현금을 쓰지 마셔야 되고, 그 현금, 남아있는 현금 비중을 인버스 또는 지수 하락과 관련된 상품에만 사용하시면서 보유 중인 종목들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시장 흐름이 만들어진다던가, 그러면 오히려 더 파는 흐름, 그리고 애매한 종목들, 아니면 아직 하락이 얼마 안 된 종목들은 팔아서 현금을 더 만들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하락과 관련된 거 인버스는 아시겠지만 또 뭐 있죠? 지수 하락과 관련된 상품. 지수 하락과 관련된 상품 뭐 있죠? 뭐 거래할 만한 종목들 말씀해 보시겠어요? 근데 사실 그냥 금, 뭐 채권 맞죠? 근데 종목적으로만 보면 엘컴텍이 지금 최근 가장 시장에서 그나마 거래가 좀 되죠. 그러니까 ETF 뭐 안전자산 관련 쪽 상품들이랑 또 뭐 ETF 인버스. 그렇지만 이제 종목적으로만 보면 엘컴텍이 지금 뭐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장 하락에 해서. 예전에는 뭐였죠? 시장 하락할 때 올라가던 게 엘컴텍 말고. 엘컴텍 이전에 시장 하락과 같이 움직였던 종목. 그렇죠. 빅텍이었죠. 그러니까 이 흐름들이 또 바뀌어요. 엘컴텍 이후에 또 다른 종목이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원래는 시장 안 좋을 때 빅텍이 움직였습니다. 뭐 꼭 북한이랑 막 뭐 미사일 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시장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조금 빅텍에 수급이 몰리던 흐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빅텍도 뭐 흐름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빅텍은 이제 아니고, 최근에 시장이 빠지면 그냥 사람들이 사는 게 엘컴텍인데, 저는 여전히 엘컴텍은 거래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정도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는 이 정도예요. 현재 위치는 어때 보이세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뭐 살짝 박스권 상단 쪽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쪽 박스권 상단 쪽이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만약에 엘컴텍이 조금 조정이 나와서 박스권 하단까지 붙었다. 여기에 뭐 한 2,070원 정도까지 붙었는데, 그때도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이거나 시장이 뭐 외국인들이 팔거나, 그럼 뭐 거래하시기 제일 지금 무난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현금이 10%든 20%든 뭐 30%든 50%든 현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거래할 만한 건 엘컴텍을 시장 분위기 봐서 거래하는 것과 인버스 상품들 거래하는 거. 아니면 ETF 관련해서 최근에 유럽이 너무 빠진다. 유럽이 지금, 미국은 반등이 나왔는데도 유럽이 어제 빠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일반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가 지금 뭐 굉장히 힘든 장이에요. 지금 어제 미국은 5%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유럽은 반등 없이 쭉 빠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만약에 지금 아까 유럽 증시가 플러스 2.5%까지 갔는데 지금 0.7로 떨어졌거든요. 오늘도 유럽이 빠진다. 그럼 이제 뭘 거래할 만할까요? 만약에 오늘도 유럽이 또 빠졌어요. 유럽 증시, 그러니까 유럽 차트를 보면 대충 이제 독일만 보셔도 되는데, 독일만 볼까요? 지금 독일 차트가 이렇거든요, 지금. 이게 얘네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얘네는 지금 사실 한국보다 심합니다. 유럽은 지금 좀 많이 심해요, 유럽은. 여길 보시면 얘네가 지금 떨어진 구간이 여기부터인데, 여기가 2019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1월 1년 넘게 올린 거를 최근에 지금 뭐 한 보름도 안 돼서 다 빼버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 1년 넘게 시장 우상향하면서 유럽 증시도 뭐 전고점 돌파하네, 뭐네, 좋네,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다 뺐습니다. 1년 한 2개월, 1년 좀 넘게 올린 거를. 대략적으로 여기가 13,700포인트에서 지금 1,400이니까 3,000포인트 뺀 거거든요, 지금. 3,000포인트면 지금 다시 올라가려면 30%를 올려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20%잖아요. 우리나라는 20%인데 얘네는 지금 30%입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걸 봤을 때 무섭죠. 근데 이제 어떤 생각 드세요? 여기거든요, 지금 종가가. 어떤 생각 드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한국 주식만 했으니까 지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독일은 이거는 뭐 단기적인 반등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독일 사람이었으면 지금 우리 증시 차트가 저랬으면 그랬겠죠. 베팅해라 이제. 이제 그냥 베팅하자. 그러니까 저 때는 수급이고 뭐고 없습니다. 저렇게 빠지면 단기적으로 저렇게 빠지면 뭐 외국인이 팔건 뭐하건 이제는 잡아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외국인이 안 잡아주니까 현금 다 쓰지는 말고 현금 만약에 20% 있다. 그럼 지금 현금 5%에서 10% 써라. 그러니까 반 정도 써도 된다. 많이 쓰면. 얘기했겠죠. 외국인이 안 사줘도. 저 정도 차트면.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면 만약에 ETF 관련 상품을 보면 저희들이 거래할 만한 뭐가 있을까? 독일은 ETF가 저는 ETF를 저희 증시 거 인버스나 레버리지 위주로 하니까 아니면 나스닥 정도는 했어도 유럽 건 저도 안 만져봤는데 만약에 오늘도 유럽이 빠지면 사야 되니까 같이 좀 봅시다. 아니 멕시코랑 필리핀도 있는데 유럽이 없다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유로스탁 뭐 독일은 아니지만 유럽 증시에 이제 베팅하는 건데 얘도 보면 뭐 13,000원에서 지금 만원 깼으니까 30% 빠진 거 맞죠? 뭐 타이거 유로스탁 50 이거랑 그 밑에 유로스탁 레버리지 뭐 유로스탁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유럽 쪽은 상품이 많이 없구나. 어쨌든 이거 있네요.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합성. 이것도 뭐 쭉 빠졌죠 지금. 만원짜리였는데 지금 5,600원 된 거 보면 거의 반토막 났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얘네들은 거래 대금이 많이 없어서 이제 조금 큰 돈은 못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몇천만 원은 들어가는데 큰 돈은 못 넣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네들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두 개 볼게요. 유로스탁 레버리지 합성. 그러니까 이거는 레버리지니까 시장이 올라가야지 얘가 먹는 건데 사실 얘가 제일 낫네요. 따지고 보면 6억이고 이거는 살만하네. 지금 보세요. 지금 만원짜리 만원에서 지금 5,700원 거의 반 토막이 났는데 이 정도 기간에 올린 거는 지금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얘도 얘를 이렇게 올려놓고선 지금 이렇게 뺐어요. 괜찮죠? 근데 하루 거래 대금이 6억이면 얘를 이제 호가창을 보시면 얘네들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걸로 하거든요. 기관들이 이렇게 거래량 없는 것들은 호가창. 지금 얘 이거 호가창인데 뭐 천주 박혀 있고 이러네요. 이 정도면은 뭐 이거 한 돈 넣어봤자 한 2천밖에 못 넣겠는데 이거.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아래로 하실 거면 한 500만 원, 1000만 원, 뭐 2천만 원 많이 넣어봤자 2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소액 가지고는 하시는데 저는 좀 들어가기 힘들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조금 뭐 쉽게 올라가겠죠. 아마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어쨌든 독일 증시를 비롯해서 유럽 증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뭐 개별 종목 잡주도 아니고 그 지수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럽은 좀 심해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오늘도 빠졌다. 그럼 내일 사세요 장중에 이거. 제가 볼 때 이제는 분할 때리시면 이거는 무조건 먹는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이렇게 유럽이 계속 빠진다는 말이 안 되고 미국은 지금 중간중간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요거 225050이네요. 225050. 어쨌든 요건데 이제 그만 보고. 어쨌든 지금 독일 증시가 이렇습니다. 이게 얘네들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은 한번 잡고 무너지면 더 잡아 이제 분할로 이제 들어가야 될 자리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단 유럽은 아작이 났고 미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제가 오늘 장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지금 가장 난감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태로 분위기가 며칠만 더 가도 이게 사람들 심리라는 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올려주겠지. 그러니까 저처럼 미국 국민들은 트럼프가 지 표 받기 위해서라도 이제 반등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하면서 지금 아마 미국 국민들은 또 저희 네이버가 있다면 미국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게시판에 뭐 정부 욕이 있고 트럼프 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주식 시장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또 내년도 아니고 이번 연도에 재선이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꺼낼지 몰라요 사실.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연례 행사에서 뭐 FOMC 회의라고 하죠. 저희가 주기적으로 FOMC 회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리를 올렸네 내렸네 FOMC 회의 있으니까 이번 주는 좀 관망해라 뭐 이런 거 많이 제가 그 시황도 잡아드렸고 아실 거예요. 뉴스 보시면 나오니까. 근데 이번에 연준이 그런 FOMC 연례 회의가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지금 발표했거든요. 금리 인하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미국 연준과 정부에서도 현재 주식시장의 그 하락이 좀 가파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많이 오른 것도 자기들도 아는데 조금 주식시장이 많이 지금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저는 좀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얘 성격상. 저희가 그 작년에 2019년도에 무역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하면서 얼마나 이상한 애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뉴스 보시면 얘기 다 된 것 같은데 뭐 중국이랑 얘기 제대로 된 거 없다. 그냥 뭐 무효화 시키겠다 했다가 또 하루 뒤에는 트위터에 얘기 잘 됐다. 도장 찍을 수 있을 것 같다 해놓고 그 다음날에 또 말 바꾸고 정신이 나간 애인데 어쨌든 그런 정신 나간 애가 자기 지금 재선에 불이 떨어진 상황에서
뭐 어떤 카드를 꺼낼지 모릅니다. 지금 연준을 계속 압박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오히려 그런 채권 같은 거나 이제 이런 것들 예전처럼 좀 양적 완화를 좀 어느 정도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미국 증시에 나중에 폭탄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미국의 증권사 투자사들 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나 이제 그런 곳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미국의 증권사 및 뭐 투자사들 모두 만약에 연준에서 또 양적 완화를 또 진행한다. 양적 완화라는 게 막 채권 사주고 뭐 그 어쨌든 돈으로 연준 돈으로 이 주식 시장에 이제 그런 돈을 자꾸 푸는 겁니다. 자기들이 이제 뭐 사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발표했을 때 이게 단기적인 호재지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없어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출구 전략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양적 완화가 이제 지금 출구 전략이 지금 진행된 지 몇 년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2009년 금융 위기 이후로 연준에서 양적 완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미국, 유럽, 뭐 일본까지 전부 양적 완화라는 걸 진행을 했어요. 이 양적 완화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어차피 돈 찍어서 돈 생기는 걸로 어떻게 보면 계속 주식이나 채권 사주는 거예요. 지금 시장 안정화 시키려고. 그래서 이거를 거의 한 5년 정도 사주다가 2014년인가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하고 미국도 그렇고 걷어들였죠. 그러니까 내가 사놓은 거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산 거를 뭐 연준에서 지금 뭐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많이 산 거를 냅둬요. 계속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사놓고 그 뒤로 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판 거예요 또. 그럼 지금 얘네들 입장에서 다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그걸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적 완화가 다시 진행이 된다면 주식시장에 단기적으로는 호재죠. 왜? 돈 써서 그냥 지수 방어해 주는 겁니다. 그냥 돈 써서 시장 빠지면 계속 사주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게 연준에서 진행되고 뭐고 간에 사실 까놓고 보면 정부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그냥 시장 안 빠지게. 그게 어쨌든 2009년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진행되면서 시장이 뭐 꾸준하게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카드를 만지작 이제 거리고 아마 시장이 더 빠지면 미국이고 유럽이고 일본이고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대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그 얘기가 나오면 제가 볼 때 지금 개인들이 사고 있다가 그 뉴스가 나왔다. 그럼 외국인들이 또 갑자기 시장에 급격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가 트럼프가 오늘 저녁에 만약에 때렸다. 양적 완화를 다시 진행하겠다. 그랬을 때 갑자기 내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뭐 코스피에 막 하루 매수 금액이 1조, 뭐 1조 5천억, 코스닥도 뭐 3천억, 4천억,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근데 저는 이 트럼프가 어쨌든 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기적인 호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가 돈을 찍어서 주식이나 채권을 사야 될 정도로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 뭐 조금 임직원급이라고 해보세요. 트럼프나 얘네들이 그런 거 모를까요?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부작용 다 알아요. 근데 트럼프가 작정하고 만약에 그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진행이 됐어. 그럼 뉴스나 언론사에서는 또 좋게 때리겠죠. 얘네들도 알고도 미국 증시 양적 완화로 인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시장 한번 올려줄 겁니다. 그럼 급격하게 올려주고 다시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되는 그 시기 전후로 해서 뭐 그때는 지금보다 더 무서운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이 확실하게 나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지금부터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그냥 계속 빠진다. 그럼 뭐 트럼프는 재선에 뭐 빨간 불 들어오는 거고 그건 이제 지가 그 뒤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빠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억지로 한번 또 시장을 들어 올린다. 이런 시장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 연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뭐 양적 완화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얘네들은 한번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만약에 여러분들도 지금 미국 국민이면 이렇게까지 다시 지금 시장이 빠졌잖아요. 지금 어떤 생각하겠어요? 자기들도 지금 10년 넘게 꿀빤 걸 알아요. 지금 11년 정도 꿀빤 걸 안단 말이에요. 무서웠던 것도 맞아. 차트적으로 위험했고 재무적으로도 너무 고평가됐던 자기들의 그 주식시장 상황을 알아. 그치만 또 올라간다. 그럼 이제 뭐 언론사에서는 여러 좋은 얘기를 해주겠죠. 뭐 트럼프의 재선까지는 이런 상승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 어쩌고 저쩌고 또 아직 미국 증시는 살아있다. 어쩌고 저쩌고 많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올려줄 때 미국 국민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역시 미국이다. 역시 우리나라다. 더 사죠 이제. 그리고 만약 저렇게 정말 파동이 진행된다. 대선 때까지 상승장 흐름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끝날 때는 지금 이렇게 빠지면 뭐 예를 들면 2만에서 2만 포인트에서 잡아줄게. 저렇게 올리고 빠지면 15,000포인트 뭐 10,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다이렉트로 빠지면 시장이 어느 정도 빠지다가 이제는 야 이 정도 너무 빠졌다 하고 반등 나올 것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가면서 증시를 올려놨을 때 그 뒤에는 지금의 하락 파동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하락 파동이 나올 거다. 지금 이건데 저희는 지금 그렇잖아요. 어쨌든 사실 지금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그냥 무조건 하방 예상하거든요. 저는 트럼프만 아니면 지금 저는 무조건 시장이 하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트럼프라 예상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들맘님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주가도 어떻게든 올려놓으려고 할 거고 또 이제 이슈를 끌기 위해서 뭐 북한이랑도 또 얘기를 할 거고 여러 가지들을 또 준비할 거예요. 멕시코 뭐 장벽 쌓는 거 뭐 그것도 또 자꾸 뭐 멕시코 이제 얘기할 거고 여러 이슈들을 만들고 트럼프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슈를 터뜨릴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조금 그 더 뭔가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힘듭니다. 주식시장 주식하기가. 지금 트럼프만 아니었으면 무조건 하방인데 트럼프라 얘는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트럼프를 그동안 저도 겪어보니까 얘는 지가 이득되는 걸 위해서 뭔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애라 뭔가 한 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오늘도 뉴스 제가 올려드렸지만 뭐 조치 취하겠다 하고 뭐 하나 했죠? 잠시만. 트럼프가 뭐 했죠 이번에? 트럼프가 오늘 뭐 발표를 했어요. 급여세 인하 검토한다. 358조 원 규모의 급여세 인하를 검토한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뭐 이거 말고도 저는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시장에 반응이 없으면 그러니까 358조 급여세 인하한다 했으면 트럼프가 바라는 방향성이 뭐예요? 트럼프가 저런 걸 언론에 기자회견하고 뭐 뉴스 뿌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쟤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지금. 그냥 주식시장 유지시키고 상승시키는 거 상승시켜서 유지든 상승이든 더 빠지면 안 되고 어쨌든 해서 지 재선 그러니까 지가 지금 선거 레이스 할 때 제동만 안 걸리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거 급여세 358조 인하 검토한다고 했는데 시장에 약발이 안 먹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트럼프도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재선은 힘들 것 같네요. 그냥 주식시장 고점이고 다들 아시죠? 이제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뭐 망했습니다. 뭐 이러겠어요, 얘네 트럼프가? 돈도 이제 충분히 벌 만큼 벌었고 트럼프는 나이도 뭐 찼고 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쟤는 이제 어? 그쵸.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아주 잘 보고 계신 건데 지금 뭐예요? 중국과 2차 협상이 있어. 중국과 관세 관련해서 1차 협상은 했잖아. 2차 협상도 있죠. 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시진핑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시진핑은 또 어때요? 중국 우한에 이번에 갔지만 뭐 오늘인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뭐 얼굴 코빼기도 안 비치고 뭐 어? 시진핑도 지금 뭐 지지율 막 떨어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 안 좋고 시진핑에 대해서. 그럼 시진핑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둘 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진핑이랑 트럼프는 그렇게 나올 거고 둘 다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뭐가 있어야 돼. 빅 이슈가. 그럼 둘이 야 이제 이거 국민들 이거 개판이다. 이거 트럼프 입장에서는 나 재선도 해야 되고 재선하면 니네 좀 밀어줄게. 너도 요즘 뭐 인지도 안 좋더만 뭐 우한을 왜 안 갔어 이러면서 얘기할 거 아니야 지들끼리. 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 빅딜 같은 게 필요하다 시장에. 응? 지금 둘 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빠지면 분명히 이슈적으로 얘네들이 몰고 갈 거예요. 2차 협상이 있고 또 미국은 자체적으로 급여세 인하 358조 뭐 저게 안 먹힌다. 그럼 트럼프는 또 뭐 양적 완화를 펼친다는 등 뭐 뭔 소리를 할지 몰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의 2차 협상 관련 그리고 뭐 미국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번에 하락이 진행이 돼도 이렇게 그냥 쭉 이제 미국도 끝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트럼프 재선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 회복시켜 줄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거를 예전 다시 고점만큼 회복한다는 건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이거 힘들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올랐던 미국이니까. 근데 만약 여기까지 빠진다 미국이 여기까지 빠진다. 그럼 미국이 이 정도는 올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지면 미국이 이 정도는 반등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지 어느 정도는 유지해야지 트럼프도 뭐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딜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까지 뺄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우린 정확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뺐다. 그럼 이제 미국이 이렇게 가는 건 부담스러워도 저 바닥에서 이 정도는 회복시켜 주는 거라 이거죠. 25,000포인트, 26,00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빠지면 미국 시장 이제 완벽하게 끝이다. 무조건 하방에 때려박자가 아니라 회복시키면서 갈 겁니다. 그럼 한국 증시는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여기까지 빠진다. 일단 그럼 한국 증시 어떻게 할까요? 더 빠지겠죠? 지금 25,000포인트인데 22,000포인트까지 빠지면 거의 10%좀 넘게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한국 증시도 조금 더 빠질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저렇게 빠지게 되면 미국도 이제는 올려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한국도 그에 맞춰서 반등 흐름이 같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하게 빠지면 반등도 급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여전히 미국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고 한국도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당장 오늘 트럼프가 뭐 발표하면 올라가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요 정도까지 빼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증시도 만약에 빠지는데 미국 증시가 여기 위치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에서 빠지고 있어. 이렇게 빠지고 있어. 근데 이때부터 외국인들이 만약에 조금씩 잡아준다. 여러분 그건 뭐예요? 미국 증시가 저 정도 왔을 때 뭐
한 2만 막 3천까지 막 또 깨고 이제 막 미국 증시 뭐 폭락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뉴스에서 미국 증시 이제 뭐 12년 만에 경제 대공황이 온다 뭐 금융 위기 온다 얘기하고 있다가 한 2만 3천 포인트 정도 시장 보면은 이제 미국 망할 것 같고 뭐 말도 안 되게 무서운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뉴스에서 뭐라고 떠들던 같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 증시가 이제 그냥 다이렉트로 절대 못 빠진다. 트럼프가 변수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골칫덩어리였으면 트럼프는 이제 지금 재선밖에 생각이 없고 자기 인생의 나머지 목표도 이제 없을 겁니다. 재선. 미국 대통령 말고 또 뭐래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고 중국과의 2차 딜까지 있어요. 저는 분명히 이걸 꺼낼 거라고 생각해요. 조만간 중국과 2차 협상 관련한 찌라시들을 풀고 뭐 급여세 인하 하다가 약발 안 먹히면 뭐 양적 완화를 건들던 뭐를 건들던 건들 겁니다. 그거는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미국 증시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뭐에 영향을 좀 많이 받죠? 미국 증시가 뭐에 영향을 좀 많이 받죠?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죠. 뭐이죠, 뭐? 그렇죠, 유가. 셰일 혁명이라고 하죠, 미국에선. 이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의 셰일 가스 관련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냈고 또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좋은 양질의 그런 일자리가 많이 생긴 미국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미국 셰일 기업들이 한 70불 정도는 유지되어야 기업이 그 순이익이 발생했어요. 70불 정도는 유지돼야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50불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유가가 몇 불이죠? 유가 몇 불이에요? 잠시만요. 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유가가 제가 저번에 35불인가로 본 것 같은데 지금 33불 정도 되네요. 33불 정도. 33불 정도 되는데 그럼 이 50불 정도가 돼야지 미국 기업들이 순이익이 발생하고 어느 정도 뭐 기업이 유지가 되는데 이게 한 40불 정도까지도 버티긴 해요. 회사가 좀 힘들긴 하지만 버틸만 한데 지금 33불이면 어떨까 이거. 만약에 이 저유가가 조금 길게 유지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저유가가 유지되면 도산 당하는 거예요. 도산. 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산입니다. 도산. 파산. 그럼 양질의 일자리 그것도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그 셰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한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줄줄이 도산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꼬꾸라진 거 뭐 있죠? 우리나라 잘 나가다 꼬꾸라진 거 뭐 있죠? 조선. 조선업 있잖아요, 저희. 그 조선업의 완벽한 하락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 양질의 일자리, 그것도 그리고 대량의 일자리를 제공하던 셰일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면 미국 시장도 직격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뭐 러시아랑 중동 국가랑 뭐 문제가 있고 뭐하고 다 맞아요. 맞다 해봐요. 이 상황에서 그럼 트럼프가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유가 상승시켜야 되고 주가 상승시켜야 되고, 그죠? 뭐 없습니다. 유가 상승시켜야지. 어쨌든 주식도 좀 버티니까 유가 상승시켜야 되고 주가 상승시켜야 돼 얘는. 그럼 러시아한테 딜을 하고 중동 국가랑 딜을 하고 주가 상승시키기 위해 별짓은 다 하겠죠. 뭐 러시아한테는 뭐 어떤 사업권을 주던 뭘 하던지, 중동 국가에도 마찬가지고 주가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번 연도에 뭔 짓이든 할 수 있는 애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제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음모론을 떠나서 저는 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현실성 있는 얘기. 이게 하다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가 뭐 저번에 이란이 공격당하고 이런 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 막 타격당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현실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때 이란 그 정유시설 피폭 관련주들 있잖아요. 흥구석유 막 뭐 있죠 또? 그 또 뭐야 막 뭐 여러 개 있죠. 빅텍도 마찬가지고 흥구석유 빅텍 뭐 몇 개 있습니다. 국동유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SH 에너지화학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조금 매력적인 테마라고 생각해요. 지금 드론 관련주가 했던 뭐 그때 그 드론 관련해서 하나 뭐죠? 하나 뭐 있죠? 그 쓰는 것들. 그쵸. 여기서 가장 그 기업 재무가 좋은 건 극동유하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그쵸. 엘컴텍도 금 관련주 안전자산이니까 엘컴텍 이런 애도 같이 낍니다. 그러니까 엘컴텍이 지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끼니까. 근데 분명히 뭐 현실성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충분히 이슈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에 많은 이슈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트럼프가 지금 하는 모든 짓거리들은 자기 재선에 도움되는 짓만 할 겁니다. 이제 중국이랑 지가 손해보는 딜을 하더라도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득 보는 딜을 했다고 하겠죠. 근데 안쪽으로 어떤 딜을 할지 그건 지들이 정확하게 알겠지만, 트럼프는 2020년에 다른 생각 없습니다. 무조건 자기 재선. 그걸 하기 위해선 유가가 상승해야 되고 주가도 상승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 뭐 골드만삭스나 뭐 모건 스탠리에서 유가 20불 이하도 예상한다. 뭐 아시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에서 유가 20불 이하도 예상하고, 지금 원유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상조차 안 된다. 이런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더 겁줄 수는 있어요. 분명히. 갑자기 정말 20불 찍을 수도 있고, 겁주는 건 100% 나올 겁니다. 정말 걔네들이 예상한 것처럼 20불 깼다가 19불, 17불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트럼프 재선하기 전, 그러니까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유가가 만약에 20불 이하로 깨지고 내려간다? 유가 베팅 하셔야 돼. 무조건 베팅 하셔야 돼. 유가도. ETF 유가는 많죠? 유가 관련주들은. 이 ETF 유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원유 이거 치면은 굉장히 많아요. 원유는. 거래 많이 되는 게 코덱스 WTI 선물이겠죠? 이게 하루 거래 대금이 오늘도 370억 터지고 이러는데, 얘는 거래 대금이 좀 짱짱하게 터지는 애니까 많이 드실 수 있어요. 지금 뭐 여러분한테 선물 옵션 하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 ETF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 매수하려고 하면은 그 바로 매수 안 되세요. 그 투자 성향 같은 거 뭐 설문지 같은 거 내야 되고 뭐 그 증권사 쪽에서 뭐 확인인가 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만약에 미리미리 풀어두세요, 전화해서. 근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겁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원유도. 근데 유가가 20% 아래로 내려간다. 그 맞아요. 지금 돈도 충분하겠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도 벌 만큼 벌었지. 자기 기업 있기 때문에 죽어도 뭐 이제 뭐 계속 이거 대통령 안 해도 돈 계속 나오지. 어? 미국 대통령이면 세계 대통령이잖아요, 지금.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전화해 먹고. 지가 있는 돈 써서라도 얘는 무조건 할 거예요, 분명히. 뭔 짓을 할 겁니다. 뭔 짓이든지.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돼야 돼요, 미국이. 증시가 올라가려면. 얘 기한 없습니다. 신용을 쓰시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기한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20% 아래로 내려간다. 그냥 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변동성이 커졌고 그 마지막 개인 투자자들 다 그 정말 마른 걸레 쥐어 짜듯이 마지막 박살내고 갈 수가 있어요. 막 15불까지 찍고 막 뭐 예상할 수가 없죠. 뭐 13불도 찍고 이럴 수는 있는데 20%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베팅 하셔도 된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유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무조건 베팅이 되는 게 왜예요? 왜? 왜? 유가 20% 이하면 유가 왜 사도 되는 거예요? 아니 미국 셰일 기업들이 40불 40불 가도 수익을 못 본다니까요, 이거? 아니 40불 가도 미국 셰일 기업들이 파산한다고 도산하고. 그럼 40불에 반토막이 20불이면 이거 어떨 것 같아? 그냥 다 작살나는 거. 이걸 그냥 냅둔다? 그러니까 뭐 길게 보신다면 30불 이하도 사셔도 돼. 근데 저는 분명히 겁주는 구간도 나올 거라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분명히 겁줄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다 베껴 먹기 위해서. 근데 유가 20불 이하다. 이거 무조건 베팅하셔도 돼요. 무조건 먹습니다. 그 뭐 국제 유가라는 게 지금 이제 점점 뭐 천연 자원들 뭐 쓰여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오고 하더라도 20불 뭐 깨지고 10불 깨지고 뭐 국제 유가가 뭐 8달러 이렇게 갈 것 같으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건. 미국 셰일 기업들이 40불 가도 지금 줄도산하게 생겼는데 미국이 이걸 냅둔다? 아니 그럼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 뭐 사우디아라비아든 뭐든 폭격해서라도 어떻게든 중동 국가 막 지들끼리 전쟁한다 뭐한다 분위기 조성해서라도 올릴 거라니까 분명히. 미국이 중동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고 러시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들을 위해서 올릴 거예요. 지들을 위해서. 40불 가도 수익을 못 보는데 20불에서 움직인다. 베팅 하셔야지 무조건. 왜? 이번 연도는 또 미국의 대선이 있고 트럼프는 재선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국 셰일 기업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입장에서 뉴스 틀었더니 유가 20불 가서 셰일 기업들 도산한다고 뉴스 나와보세요. 이거 여러분 같으면 뽑겠어? 아니 뉴스 틀었는데 막 셰일 기업들 도산한다. 미국 경제 힘들다. 지금 뭐 줄줄이 도산한다. 뭐한다 막 나오면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국민이면 뽑겠냐고. 절대 안 뽑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번 연도에 만약에 정말 그 기회를 주시면 꼭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매년 매년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번 연도에 대선이 없었다면 이렇게 확실한 건 안 나오겠지만 대선이 있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이라고 봅니다. 저는 유가 20%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주수시면 돼. 그냥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유가 상승시켜야 되고 주가도 상승시켜야 되는데 유가는 어쨌든 20불 밑에면 무조건 먹는다. 이거는 20불 밑에면 무조건 먹습니다. 이거 진짜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가 상승 이걸 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이거 정책 냈다가 약 빨아먹히면 적어내고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이것저것 베팅할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베팅이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냐면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거.
그 킹캉 트레이더도 지금 선물 옵션까지는 안 하거든요. 저는 선물 옵션은 정말 시장이 조금 급격하게 움직일 때 아니고서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킹캉 트레이더한테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 계좌를 만들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교육 30시간인가 교육 받아야지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랑 옵션은 그냥 뭐 이거 계좌 돈만 넣으면 거래되는 게 아니라 30시간 뭐 교육 같은 거, 그 인터넷 교육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받으셔야 될 거예요. 이제 만드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자기 대선 전까지 그러니까 미국 증시를 다우 기준으로 예를 들면 27,000포인트 이상, 3만 포인트 이상에서 계속 유지시킨다. 이거는 가장 좋은 상황이 올 겁니다. 정말 먹기 힘든, 그 흔히 뭐 정말 대박의 한 해가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 정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12년이 오르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지금 이 급격하게 커진 현재의 상황, 여기를 트럼프가 지 대선을 위해서 꾸역꾸역 버틴다. 이 증시가 계속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미국이 계속 좋다? 지금 이미 미국이 저만큼 올라간 건 셰일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갑자기 셰일이 터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금 성장성이 커진 건데, 이렇게 올리고 유지하면 할수록 하락할 때는 시원하게 빠질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가 한번 하락할 때는 이 지금의 상승 파동 반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한 18,000포인트까지는 빠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우존스 기준으로 17,5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 지금 트럼프가 잡아주면 더 좋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빠지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방에 걸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전략도 그렇고, 트럼프가 이번 연도에 지 재선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버티는 게 좋은 겁니다. 지 재선 전까지 정말 이 증시가 지금 빠져야 되는 위치에서 안 빠지고 계속 버티게 해준다. 그 뒤에 하방에 거는 건 확률적으로 훨씬 높아질 겁니다. 지금 당장 다이렉트 빠지는 것보다 트럼프가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분명히 가장 강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17,500포인트까지 보는데 18,000포인트,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버텨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상당 기간. 그리고 지금 상승 파동의 절반 정도 하락. 이번 연도 아니면 내년 정도에 만약에 하락이 진행될 때 저 정도까지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미국을. 그래서 조금 정말 뭐 시원하게 베팅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걸 하면서 여러분, 미국 증시가 지금 11년이 올랐는데 하방에 건 사람들이 없을까? 이때 좀 겁줄 때, 이때 겁줄 때, 지금 이게 월봉이기 때문에 지금 저거 3개, 4개가 3, 4개월 뺀 거예요. 지금 이때 겁줄 때. 이때 겁주고, 이때 겁주고, 지금도 겁주고 있는데 이걸 다 이겨내고 또 올려준다. 끝도 없이 상승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게 미국 증시 차트니까 지금 이렇게 보지만, 이거 개별 종목 차트면 여러분 이제 탈출이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이거 이제 음봉 나오면 이제 더 올라가는 건 어차피 내 거 아니고 이제는 계단식으로 빠지든지 빠지겠다. 누구나 그렇게 볼 차트예요. 지금 다우존스 지금 이거 7천에서 3만까지 거의 4배 올려줬고, 나스닥을 보면 거의 이때가 1400에서 9000, 거의 10,000포인트까지 갔죠. 그러니까 1500에서 만이면 거의 7배 올랐거든요. 7배.
여러분 증시가 7배 올랐어요. 증시가. 저희 증시 볼까요? 쟤네 오를 동안 얼마나 올랐나? 코스닥은 2009년에 2008년에 이때 250까지 빠졌네. 250. 250인데 이게 미국의 나스닥이 한국의 코스닥이랑 이제 똑같은 개념이니까 코스닥이 250까지 빠졌는데 나스닥이 어쨌든 저점 찍고 7배 올렸죠. 코스닥이 7배 올랐으려면 1750포인트가 됐어야 되니까 코스닥 1750포인트 뭐 여기서 놀고 있어야 돼. 지금 여기서 여기 찍었어야 돼. 지금 우리 증시는 저만큼 올라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우리 증시랑 비교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이해가 가시죠? 저희는 지금 700도 못 들어가지고 뭐 욕 나오고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저만큼 올렸다고요.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1750포인트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방에 베팅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 확실하지가 않아요. 트럼프라는 변수가 있고 분명히 대선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가 않지만 트럼프가 이번 연도에 지금 이렇게 위태위태한 증시를 어떻게든 꾸역꾸역 버텨서 다시 올려놓는다. 아니면 더 상승시켜준다. 무조건 한 방 빠집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요? 트럼프 선거 끝났으니까 그냥 하방에 베팅한다? 이제 그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기준이 어떻게 세우셔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진짜로 투자한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냥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바로 하방에 걸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선 전 1개월, 뭐 대선 후 1개월 이런 기간적인 게 아니라 사실 증시는 대선 전 뭐 1개월, 2개월까지는 좀 그래도 1개월 전에는 1개월 전부터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기간적인 게 아니라 분명히 미국 증시가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또는 대선이 끝나고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한번 비이성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을 만들다가 장대 음봉이 나오는 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가면 안 되는데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급격하고 야 이거 좀 위험한데? 라고 생각드는데 갑자기 하나 쏟아지는 음봉. 분명히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막판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적의 대선 전후로 저런 차트가 나온다. 그때 베팅하시면 돼요. 장대 음봉 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서 짜잘짜잘하게 또 올려줄 수도 있어요. 무섭게. 그냥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올려줄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좀 이거 이상한데? 야 이거 좀 이상한데 할 정도로 올려놓고 갑자기 하나의 큰 음봉 나올 때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때가 베팅할 때예요. 그때가 베팅. 뭐 꼭 대선 1개월 전, 대선 1개월 후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대선 전후겠죠, 그건. 그쵸, 신호탄이죠. 우리가 종목들 제가 무료방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거 하라고 해요, 거래를? 신호탄 터진 종목. 그죠? 똑같아요, 얘도. 뭐 신호탄이 터지면 움직이셔야지. 나머지도 다 이것만 보고 있다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선물 옵션도 보유 전략 가능한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굳이 이걸 안 하셔도 되고 주식 시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 시장에도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위험하다 싶으면 인버스만 쳐도 여기 보시면 많아요. 미국 관련된 상품 거래량이 좀 터지는 것들 코덱스 보면 위에서부터 봐야겠구나.
나스닥을 쳐보자. 나스닥.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인버스, 그러니까 꼭 나스닥이 아니어도 다우존스가 됐던 다우가 됐던 뭐 S&P가 됐던 다우가 됐던 이제 여기 인버스 같은 것들 뭐 2X 뭐 이거 인버스 같은 거 여기 다 있잖아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 인버스 EX는 뭐냐면 곱하기 2배라는 거예요. 다우존스 1% 빠지면 그러니까 인버스는 지수가 빠져야 수익 보는 거잖아요. 그럼 원래 그냥 인버스만 써 있으면 다우존스가 1% 빠지면 이 종목은 1% 올라가는 건데 인버스 그 2X면 다우존스 1% 빠지면 이건 2%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이런 거 하시면 돼. 선물 옵션 하기 싫으면 ETF 이런 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이번 연도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유가와 이 주식시장에서 둘 다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분명히 변동성이 크지만 매매에서 뭔가 많이 먹을 수 있는 자리들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터지고 있는 모든 이슈들이 큰 흐름에서 정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일부러 만든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게.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든 큰 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트럼프는 재선이 목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얘는 이번 연도에 재선하기 위해서 뭔 짓이든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선 유가 상승해야 되고 주가 상승해야 된다. 왜? 유가 40불 이하면 그 셰일 기업들 줄줄이 도산 그 재선의 치명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셰일 혁명이 오바마 때 터져가지고 오바마 때 제대로 이제 커졌단 말이에요 산업이. 근데 오바마가 2번 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했는데 오바마가 셰일 혁명 터졌다. 미국 증시 막 날라가고 미국의 뭐 산업적인 이건 큰 획이다. 미국의 그 경제에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다. 이런 게 막 민주당이죠. 어떻게 보면 트럼프 그 오바마가. 그리고 지금 트럼프는 보수잖아요. 보수. 뭐 자유한국당이라고 칩시다. 트럼프는. 근데 민주당에서 막 그렇게 엄청나게 정말 혁명적인 거를 이뤄내고 막 우리나라가 발전했는데 트럼프 저 새끼가 다 망쳐놨네. 여러분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이거 무너지면 치명타에 치명타. 표심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민주당 우리가 일궈놓은 산업 뭐 트럼프 뭐 이 새끼 막 헛소리 해가지고 다 망쳐놨다. 유가가 뭐 오바마 때 우리가 정권 집권할 때는 충분히 그 중동 국가들과 얘기도 잘하고 그런 감산 같은 거나 이런 것도 잘해서 유가도 잘 유지시켰고 미국의 셰일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게끔 털을 마련했는데 트럼프 저 새끼는 맨날 싸우려고 하고 중동 국가랑 중재 같은 것도 안 하니까 이런 사태 온 거 아니냐. 여러분 이렇게 한다니까. 오바마 때 민주당 애들은 우리는 충분히 그런 중동 리스크와 이런 러시아와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왔고 잘 조절해서 유가도 조절해서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을 살려놨는데 트럼프 네가 싸워가지고 다 망쳐놨다. 이거는 나라 말아먹는다. 얘네들한테 맡기면 표 뺏기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재선에 정말 치명타고 이 기업 도산한다는 얘기 나오면 얘는 거의 끝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때리겠지. 우리가 살려놓은 기업들 트럼프 때 줄줄이 도산. 이거 치명타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손 벌리기 싫어도 얘는 어떻게든 뭐 러시아가 됐던 중동이 됐던 야 내가 재선되면 니들 뭐 밀어줄게.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유가가 그런 상황에서 20불 이하면 무조건 이거는 자리다. 이거는 무조건 자리입니다. 재선 전까지 회복 못해도 30불은 주겠죠. 다 줄줄이 도산하는 거 냅두겠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불 이하면 무조건 배팅 때리시고 그게 뭐 선물 옵션이 됐던 뭐가 됐던 그리고 주가 상승 때문에라도 이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뭐 아까 뭐 급여세 뭐 358조 원 하는데도 약 빨아먹히면 뭐든 들고 나올 거예요 트럼프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무조건 시장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겁주는 기간이에요 지금. 겁주는 기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지금 그냥 사요. 어쨌든 유가도 올려줄 거고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도 올려줄 테니까 지금 산다. 외국인들이 그죠 들어오 연속적으로 하루 말고 연속적으로 들어와 줄 때 이제 비중을 넣을 수가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는데 어쨌든 개인 힘이던 뭐 개별적인 이슈던 갑자기 증시가 좀 올랐어. 근데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 그럼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을 이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주면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 현금 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 연도는 특히 그렇습니다. 한국 주식만 할 게 아니라 유가랑 이런 해외 지수 여러 가지 ETF 또는 선물 옵션 같은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한 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저희는 주식방이니까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번 연도는 변동성이 정말 커질 수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주식하는 사람들로서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또 연속적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똑같이 현금 아껴 두시고, 근데 미국이 다우가 요 정도 21,700포인트 이 정도까지 빠지면 한국도 이제 분할로 잡아가셔도 돼요. 외국인이 좀 팔아도. 근데 그때 상황을 봐야겠지만 아마 저 정도까지 빠지고 미국 빠지고 한국도 빠지면 외국인 무조건 들어올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제가 또 장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저 정도 오면 또 올릴 거예요. 미국도 올리고 얘네들도 올리고. 지금 큰 딜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가는 바로 당장의 큰 딜이 아니더라도 중국과 무역 협상 2차 딜 이것과 트럼프의 개별적인 증시 부양책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사실 한국 증시 설명 충분히 드렸고 해외 증시 및 유가 전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개별 종목 큰 지금 분석 자체가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지금 미국이 5% 올랐다가 갑자기 3% 빠지고 3% 빠졌다가 그 다음날 5% 오르고 이게 지금 분석이 안 되는 시장이에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들은 지금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분명히 시장이 이렇게 무너지지만 않으니까 현금 들고 계세요. 중요한 건 외국인들이 안 사주고 있고 털려야 될 신용 잔고가 전혀 안 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 여전히 좋지 않다. 뭐 강남에 큰 손들이 들어오고 뭐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뭐 큰 손 정확한 사실도 아니고 설령 산다 해도 어차피 개인이 어차피 개인.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그거는 그런 얘기는 큰 손들 들어오니까 나도 같이 동참한다 하지 마시고 외국인들 들어오는 게 시장 바닥입니다. 무조건 이거는 항상 그래왔어요. 외국인들이 발바닥에서는 안 들어올 수 있다. 그렇지만 무릎에서고 뭐고 간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외국인.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버텨주다가 생각보다 시장 안 빠지고 갑자기 시장이 더 올라가는데 뒤늦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 건 있지만 지금 불안한 이유는 신용 잔고가 안 털리니까. 신용 잔고도 안 털리고 외국인도 안 털리니까 일단은 더 지켜보자고. 더 지켜보다가 증시가 올라가. 신용 잔고 안 털린데도 증시가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 그럼 막 거래하시면 돼. 왜냐면 무조건 신용 잔고가 무조건 털려야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번에 정말 특수한 상황이라 개인들이 그런 모진 지금 시장을 다 견뎌내고 강남에 큰손 부동산 큰손들이 들어와서 정말 시장 저점 매수 해준 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바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 상태에서 증시가 올라가서 외국인 뒤늦게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외국인 들어올 때 움직이세요. 시장이 더 오르건 떨어지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더 오르고 외국인 들어오건 떨어지고 외국인 들어오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르고 떨어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외국인 수급이 찍혀야 돼요. 그것만 생각하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들이 신용 잔고 안 털리고 개인들 더 빚내서 들어오고 외국인들도 맨날 팔기 바쁘고 미국 증시도 조금 애매하고 유럽은 반등 나올 것 같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위험하다 싶으니까 매수를 안 하는 거지. 조금 길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부터 매수한 사람들 꽤 될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현금은 한정적이고 일반 사람들은 아끼고 아껴야 되니까 외국인 들어올 때 무조건 움직여 주세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개별 종목들 의미 없어요. 다 20, 30%, 3, 40%다 빠진 시장에서 증시만 반등 나오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몇 번 겪으셨잖아. 지금 좋은 종목 좋을 수 있죠.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냥 시장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에요. 이제 시장 떨어지면 다 떨어지고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이 좋다, 이 섹터가 좋다 의미 없습니다. 한 가지 하셔야 될 건 뭐야?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 한 가지 주의할 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면 다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 올라가는 시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조심해야 될 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수급 맞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거. 그렇죠. 그게 나와야지. 코로나주를,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은 어차피 시장 반등 나오면 급하게 올라가는 건 여러분들 몇 번 겪으셨잖아. 시장이 반등 나오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건 경험하셨는데 코로나주, 특히 뭐 랩지노믹스, 뭐 시젠, 그러니까 지금 시장 빠질 때 올라갔던 애들,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시장 빠질 때 급격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시장 회복할 때는 가장 많이 빠집니다, 지금. 뭐 랩지노믹스, 시젠, 뭐 여러 개 있어요. 올라간 것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시장 빠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애들은 시장 다시 회복할 때는 가장 많이 빠집니다. 예전에 모나미가 그랬죠. 코스닥 540 찍을 때 최고점 찍었어요, 모나미가. 그리고 시장 반등할 때 모나미 계속 빠졌고 최근에 반등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주가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퍼지고 있다 보니까 시세가 계속 나오는 건 맞고 얘네들을 지금 아예 하지 말란 아니에요. 코로나주 단타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뭐냐면 시장 흐름이 바뀌려고 할 때는 가장 먼저 정리해야 되는 게 코로나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개별 종목, 개별 섹터 의미 없고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지만 상승하는 코로나 관련 주들은 시장 반등 나올 때 최우선적으로 조정 나온 애들이고 얘네들은 탈출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지금 올라가고 강한 애들을 거래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거래하실 때 시장 분위기를 꼭 참고하셔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 나오고 외국인들도 매수 잡아준다. 추가 매수를 걔네들은 짜면 안 돼요. 그냥 손절하세요. 걔네들은. 랩지노믹스 시장 반등 나오고 외국인 바닥에서 매수 잡아주는데 왜 내가 그 랩지노믹스 매수한 다음에 조금 빠진다고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손절이라고요. 아시겠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주의하실 거 없고. 됐어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무료방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이 예측하기 굉장히 힘든 시장이고 지금 유럽 증시가 지금 0.04까지 빠졌네. 지금 독일이 0.002네요. 지금 또 아까 장 끝나고 2.5까지 2.5%까지 반등이 나왔거든요. 지금 또 빠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국 선물 마이너스 3%.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선물 쪽에 차트적인 걸 봤을 때 코스피는 많이 빠졌어요. 코스닥은 더 빠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개별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외국인 찍힐 때 접근하세요. 그거면 이제 끝입니다. 독일 증시 마이너스 바뀌었네요. 독일 마이너스 0.07 마이너스 0.07% 빠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할 때 오르는 거죠. 레버리지는
상승해야 오르는 거고 인버스가 빠져야지 오르는 겁니다. 수고들 많으셨어요. 그 무료 방송이 그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는데 제가 오늘 지금 일반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전체적인 정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빼고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해서 크게 잡아드린 거예요. 잘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당분간은 무료 방송을 하게 되면 자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계속 나누는 게 좋은 시장 같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으셨고, 그 방송은 그 노래 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건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 나오려고 할 때는 지금 강한 코로나 관련주들 떨어진다고 추가 매수 이런 거 하다 그냥 끝으로 갑니다. 무조건 걔네는 손절. 그리고 많이 빠진 애들 위주로 포트를 담으시는 게 좋다. 외국인들 들어올 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방송 마감하겠습니다.